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6% 하락 마감. 한 반면에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제가 뭐 요때 이제 전쟁 리스크와 긴축, 금리 인상, 이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져갈 때 저 나름대로는 방송을 하는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많이 떠안으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요 구간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좀 확신에 찬 발언을 좀 했었는데 여기 설마 깨면 어떡하지라고 저도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다행히 제 생각대로 시장은 이미 이제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고 금리도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올렸던 측면들 좀 반영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미국 시장 대비 강하죠. 그래서 뭐 아마 요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가 좀 더 이루어지다가요. 아마 이렇게 이제 121선이 붙으면은 121선 만나러 가고 또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으로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박스를 두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어떤 박스의 중간값인 900포인트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일어났죠. 어제만 봐도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4%가 빠졌는데 우리 증시 보합 마감했을 만큼 굉장히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 구축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옆으로 좀 더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예, 121선, 241선 이렇게 이제 눕는 어떤 그 수렴의 끝에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전일 방송인가요? 이틀 전 방송에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아마 FOMC 회의가 5월 3일, 4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5일 날 발표가 나올 텐데 요때가 이제 우리 증시는 어린이날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예상치인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연준이 시장은 아마 급반등이 뭐 악재 해소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75bp를 뭐 인상을 하더라도 뭐 엄청 어느 정도 이제 저는 다 선반영이 되어졌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큰 하락은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잡아갈 것인지 단기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이렇게 뭐 저점을 깨면서 추세가 완전히 하락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제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뭐 식량난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갭을 좀 띄우고 슈팅이 더 이어지기보다는 대부분이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어떤 주요 시장 이슈에는 아마 요 뉴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헝가리 총리가 교황에 러시아가 지금 5월 9일 날 전쟁을 끝낼 계획을 뭐 가지고 있다. 뭐 요런 뉴스가 좀 있었고 이 오늘 전까지는 완전히 사실은 반대되는 뉴스들도 있었어요. 푸틴이 5월 9일 날 전면전을 선포할 거다라는 뭐 뉴스가 이제 돌면서 뭐 전쟁 테마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좋았었기 때문에 식량난 애들도 조금 이제 조정받는 모습. 그래서 이제 식품주들이 좀 죽으면서 가스 유가가 좀 가나라고 지켜봤는데 얘네들도 뭐 엄청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직 뭐 추세가 죽었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 뭐 SH에너지화학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뭐 GLC 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식품주랑 가스 유가 애들이 오늘 힘을 그다지 많이 못 쓰면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 이뭐 데모, 현대, 에버다임, 해인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줬다. 그렇다고 뭐 이 뉴스가 아직 뭐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그 오늘 이제 장중에 오전부터 뭐 떠돈 또 뉴스에 그거
그 부분이 있었죠. 이제 푸틴이 지금 뭐 암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요 빈자리를 채울 이제 후보 잠시 이제 대체할 뭐 2인자라고 해야 될까요? 요 사람도 굉장한 강경파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뭐 전면전이 될지 종전 선언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뉴스는 그러니까 종전이 되느냐 전면전이 되느냐 요 뉴스는 5월 9일 기점으로 엄청난 시장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도 반색을 보이면서 굉장히 뭐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 뭐 복구 이제 건설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인 데모 현대보다임 해임만 뭐 급등을 보였고 약간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건설주로 알고 있는 애들은 이제 오늘 이제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약간 이제 뭐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그냥 시장에서 흔히 아는 수준 정도 이외에 뭐가 이렇게 파격적인 부분이 없었 이제 정책이 펼쳐진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실망 매물로 좀 눌리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뭐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 테마가 건설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일단은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띄어서 보기보다는 같이 뭉뚱그려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로 건설주까지 저는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주도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뭐 아예 추세가 뭐 무너졌다거나 뭐 이제 볼 필요가 없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나마 좀 가장 좀 강해 보인다거나 좀 잘 버티고 있는 애들가 뭐 범양건영이나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정도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자재 뭐 덕시나우전 NX도 오늘 조정 엄청 오늘은 뭐 건설 건자재 쪽은 전체적으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다. 반대로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가 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전책주들이 무조건 움직임이 있을 텐데 어디가 이제 상승하느냐, 어디가 실망 매물로 떨어지느냐, 요거를 두고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건설, 뭐 원전, 최근에 뭐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좀 아직 좀 덜 움직였던 애들 중에 제가 뭐 말씀도 어제 드렸던 뭐 저출산, 뭐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수위 발언 때문에 좀 올랐었던 뭐 수소차 발언도 있을 수 있고,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꼭 항상 우리가 이런 패턴에서는 개인들이 기대하는 쪽은 잘 안 오르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약간 좀 의외의 뜻밖의 재료들이 꼭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오늘 국정과제 발표하고 나서 개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설 원전 뭐 요쪽은 좀 죽고 좀 기대가 없었던 저출산이나 뭐 이런 쪽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 반의 반이었던 것 같아요. 건설주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강력하게 펼쳐지지 않았을 경우에 건설주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를 뭐 염두해둬라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고 원전주는 너무 사실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워낙 추세가 좋고 강했기 때문에 조금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뜻밖의 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저는 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막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 세븐 요런 애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스물스물 오르다가 안 가니까 이제 개인들이 실망맹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버텨내다가 일단 음봉이 좀 나온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까지 뭐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뽑아줄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우리나라 특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영역 아닌가? 없는 정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요 정도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하고 기다리면 한두 번 정도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좀 보고 있고 다시 잠깐 돌아가서 원전 관련주들이 저는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저번 주 뭐 초반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애들이 한신 기계만 너무 독보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너무 이제 아무리 2등주, 3등주지만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서전기전이 이제 이날부터 조금 한신 기계보다 대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안에서 드디어 순환매가 좀 돌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각종 종목들로 그러니까 테마 안에서 종목들이 순환매 돌면서 대장 역할도 한 번씩 바뀌고 이러다가 이제 피날레 마무리 어떤 그 급등 슈팅 과열 구간이 오면서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시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신기계도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좀 땡기는 모습이었고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한신기계만 너무 독보적으로 좀 오르다가 이제는 뭐 서전기전 오늘은 또 우진 이렇게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 거고 어쩌면 원전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파동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 지금의 어떤 강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막 무수히 엮여가지고 올랐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조금 다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죠? 오늘 뭐 에너토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요 정도 편입했고 이제 얘네들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덜 올랐던 애들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올려놓고 죽여놓고 다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순환매 좀 도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살짝 이제 돌아와서 식품주들 보면은 뭐 제가 한일사료랑 현대사료는 굳이 지금 요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왜냐면은 지금 식량난 테마에서 한일사료랑 현대사료만한 끼 있는 종목이 없다면 뭐 리스크를 좀 지고서라도 얘네들을 해야 되지만 굳이 얘네 안에도 지금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밤스토리, 뭐 KC피드, 사조동원 얘네들 다 끼 너무 좋죠. 대주산업은 야 뭐 점상 보냈다가 이렇게 밀어버리네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여기서 진짜 이렇게 이제 죽는지 봐야 될 텐데 뭐 얘네의 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이 되느냐 전면전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이제 5월 9일이었죠 이벤트 날짜가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일단은 매매 마무리 짓고 한 8일쯤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뭐 요때 이제 이벤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홀짝 배팅이 되는 거니까 저는 한 7, 8일까지 매매 마무리 짓고 좀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죽는 거고 만약에 전면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요 정도 뺐다가 다시 요렇게 뭐 갈 수 있겠죠. 다른 뭐 팜스토리 같은 애들도 지금 뽑고 요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5월 9일 뉴스 이벤트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야, TYM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얘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언급을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구간이 여기고요. 요때부터 이제 제가 TYM을 멘트 드리기를 일단 뭐 이제 농기계 관련주인데 거기다가 뭐 이제 곡물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식량난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봤던 거는 이제 결국엔 이제 실적이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스윙으로 들고 가도 참 괜찮다라고 한 번, 뭐 두 번, 세 번, 그리고 바로 어제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까지 그려드렸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이제 뭐 농기계 관련주가 새롭게 테마가 조금 이제 형성되는 느낌이죠. TYM 그리고 대동기업 뭐 2등주까지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상등주는 뭐 아세아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주인 유니크도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인수위에서 한번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11시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별게 없고 아무도 안 올려주니까는 실망명을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차트도 잘 만들어 놨고 재료도 뭐 아직은 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 받다가 이렇게 좀 땡겨줄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제가 트레이딩을 한 정말 여러 번 했던 종목 STX 엔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효자 종목인데 얘도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제 제 방송 보고 이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내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저항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한번 뚫어줄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해서 죽이려면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접었다가 이렇게 상시켰다가 뭐 한 번 더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그림을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일단 진행은 하고 있고 혹시 얘가 이제 뭐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16,000원을 뭐 맞고 떨어지거나 뭐 이제 저항을 받거나 돌파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 다시 또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요때랑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뭐 저항 구간에서 먼저 털고 나와야 될 것이고 요때나 뭐 요때랑 요때보다는 요때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뭐 요 돌파를 한번 누려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STX 엔진도 좀 보고 있고 우주 항공주들은 뭐 엊그제 뭐요 슈팅 나오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애들이고 폐배터리 관련주 MPC도 뭐 오늘은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간 안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 있다. 그 다음에 구형테크도 조금 이제 심상치 않아요. 여기서 얘도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뭐또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밀 수도 있는데 요 이제 박스권의 어떤 중간값 이런 구간들 이제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한 4% 정도 올랐었었나요? KG 스틸이.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쌍용차 예비 실사가 5월 4일이니까 내일 있기 때문에 쌍용차 관련주들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뭐 저번 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재료였고 KG 스틸이 됐던 뭐 쌍용차가 아니 쌍용차가 아니라 쌍방울이 됐건 뭐 광림이 됐건 반등은 한 번은 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좀 찝찝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KG 스틸은 뭐 어제 시간에 갔다가 뭐 힘없이 좀 밀리는 상황이었고 쌍방울이랑 광림이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내일이 뭐 어떤 뉴스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KG 스틸이나 뭐 쌍방울 광림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예비 실사 진행이 되고 또 뉴스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뭐 지금 이제 인수 의향이 있는 3사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 틈 타가지고 뭐 유-
뭐 이제 사명을 변경한 이제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었던 이제 UNI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또 반등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얘 반등하면은 저기 금호 HT 이런 애들도 뭐 같이 좀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 흐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